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사회대학교 뇌교육을 맡고 있는 하태민 교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이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 부분에 교육 글로벌 원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프로젝트는 바로 이 원조 사업의 하나로 엘살바도르의 뇌교육을 적용해서 그 나라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고요. 2010년에 이승원 총장님께서 설립하셔서 현재 6개 학부 11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은 국내 유일의 바로 이 뇌교육 학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과 그리고 통해서 정신건강의 멘탈헬스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류에 공헌하는 홍익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과부 정책과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창의성, 인성, 학습력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에 기반해서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교육부 정책과제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 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작년 7월부터 이번 5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대상국가의 소개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본 사업의 성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셨듯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5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도는 산살바도르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사 79명과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이 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학생들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서 조절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 존중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조 프로젝트를 하고 나와도 그 나라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있는 현지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나와도 그 이후에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뇌교육 컨설팅이 필요해서 이것 또한 제공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목표는 엘살바도르 내의 공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엘살바도르 공립학교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부통령께서 저희 대학교 총장님에게 그 교육 원조 요청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교육부는 크게 4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위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그런 아이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쉽게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폭력과 범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돼서 어린 나이에 갱단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엘살바도르 교육부의 주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학교 4개의 학교와 그리고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이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크게 교원들한테는 교육 이수율을 보았습니다.
얼마만큼의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얼마나 참여하는가, 이걸 첫 번째 지표로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원들한테 교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5점 만점에 4.0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정서 조절력 검사를 하고 자아 존중감 검사하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 심리적 안정감은 행복 지수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조사인데요. 이 세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사업 추진은 자료 수집을 분석으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거쳐서 이런 그 현지 직접 가서 저희가 학교에서 파견이 돼서 3개월간 그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성과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총 20차시 시행했습니다. 8주 분량인데요.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20차시가 들어가는 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근간은 저희가 교과부 정책과제 했을 때 추출했던 뇌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통합 요소 5가지와 그리고 이것을 뇌교육 창시자 이승환 총장님께서 제시한 뇌교육 5단계가 있습니다. 그 5단계에 맞추어서 20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사용 교재하고 학생용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인쇄해서 현지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실제 교사들 양성하는 교육 실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교원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맞춰서 시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도 뇌교육을 많이 하고 학생들도 지도도 해보고 또 참관도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엘살바도르 나라는 전 처음 가봤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뇌교육을 좋아할까 이렇게 조금 의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밝게 웃고 그중에서 가장 애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우리 장생 워킹이라고 하는 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잡는데 이렇게 막 걷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작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작할 때 뇌교육 학생들 할 때 반갑습니다. 앞에 고개 숙여서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상호간에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단히 한국적인데 이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분들이. 그런데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도 뭐 스페인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제일 좋아했던 것이 장생 워킹 이렇게 막 걷는 거. 이게 뇌의 균형을 잡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걸 막 걷는데 그 사모님께서 막 자기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정말 놀랐는데 아이들이 꼬레아라고 합니다. 네. 네. 스페인은 이걸 꼬레아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텐데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생각해서 꼬레아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외국이 아닌 대화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국위선양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하고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서 스타트하는 걸 보고 와서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수치로 보았는데 저를 이어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될 엘살바도르의 그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이 학교가 제가 가본 중에서 제일 열악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장 큰 성과를 내서 오늘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조금 내용을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까 교원 양성교육 교사 만족도 봤는데요. 이수율은 저희 목표치를 90% 잡았는데 93.7%가 나왔고요.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을 목표로 잡았는데 4.9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99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정서조절력과 자아존중감 2가지를 봤는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모두 3번에 걸쳐서 조사한 겁니다. 사전에, 사후에, 그리고 2달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줬고요. 이 자세한 그 보고서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자료집에 20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통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저 본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ODA 연계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원조 사업하는 것을 이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원 양성을 하는 이 원조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원조 사업은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물자를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지어주거나 뭐 책상을 사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원조가 지금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의 교사들 양성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개발 중심의 사업 모델은 이번이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국의 맞춤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가 기획해서 이런 걸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원조 사업을 하는데 이번 원조 사업은 교육 그쪽 엘살바도르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걸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그 요청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원조를 한 거라서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것을 중간 평가를 계속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의 전인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나가서 이렇게 적용된 첫 원조 적용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인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법에도 나와 있듯이 인성교육하면 우리가 전혀 밀리지 않는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퇴색할 만큼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 이 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찾는 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적용됐다는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과는 바로 수원국 정부의 본 사업의 지속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4개 학교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동안에 엘살바도르는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국립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와 공동연구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그리고 그 나라의 국립대학교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 네 번째 성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이승원 총장님께서 이 뇌교육을 세계화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저희의 사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의 핵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뇌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 원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저희 대학에서 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해외 사례지만 우리 오후에도 세션에서 국내 사례가 많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공교육에 이런 성공적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류 공존과 나눔을 실천하는 홍익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저희 엘살바도르 교육 원조 사업에도 저희 학교 학생이 파견돼서 뇌교육 전공 학생이 파견돼서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양성되면 또 이런 아까 라이베리아 뭐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퍼질 텐데요. 그런 나라에 직접 가서 이 장생 워킹도 지도하고 그리고 이런 뇌교육을 전달하는 그런 인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뇌교육을 체계화하고 또 한국의 공교육을 발전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